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다양한 사연 가지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남몰래 듣기만 하다가 그동안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주변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소중한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 속 밑바닥까지 긁어 완전히 솔직해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자라면서 크게 부족한 건 모르고 잘 자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 덕을 많이 본 자식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고 그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 수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바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식인 저에 대한 관심을 항상 놓지 않으시고 늘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셨던 다정다감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두 분 덕에 평생 아쉬운 줄 모르고 배우고 싶은 것 마음껏 배워가며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늘 감사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부모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 아낌없이 주셨다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 역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이렇듯 각별하신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외동딸이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몇이든 간에 누구 하나 꼽을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하시겠지만 특히나 저처럼 하나 있는 자식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제가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워낙 가족 셋이 똘똘 뭉쳐 지내는 시간이 길었고 또 제가 시집가고 나서 아무리 자주 친정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혼 전과 같기는 어렵겠죠.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두 분이 쓸쓸하게 남겨지실 친정 생각하면 자꾸만 주책맞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혼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워낙 부모님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내서 형제자매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부모님 품을 떠나 결혼해서 새로이 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려 하다 보니 부모님 곁에 제 빈자리에 쓸쓸함을 메워줄 형제자매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자꾸 들더군요. 이렇듯 저는 친정과 평생을 끈끈한 관계로 잘 지내왔으나 제 남편 되는 사람은 제가 자란 가정 환경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본가는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비해서는 가진 것이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집안이었어요. 그렇다고 가족 간의 사이가 돈독한 편도 아니었고요. 어릴 적부터 이어진 생활고로 인해 시부모님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런 부모님들 눈치 봐가며 필요한 것도 제때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장인 장모님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나는 참 부러워.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둘째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모님 뒀다는 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가진 적이 없어 그런지 참 부럽게만 느껴지거든. 제가 앞서 저희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분 이상으로 제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의 영향이 더 클 거예요. 남편은 이렇듯 의지하기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위태롭게 자라온 것에 대해 항상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나마 그 사람을 지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참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면서 어릴 적부터 느꼈던 헛헛한 마음 채워줄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늘 가정 형편이 쪼들리다 보니 일찍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억척스럽게 돈벌이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방학 되면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고, 집안 도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대학 진학한 이후로는 공장일까지 병행하며 정말 어렵게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친구들 한창 청춘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 보낼 때 항상 생활에 쪼들려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남편이었어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곧장 취업한 이후로도 한동안은 퇴근 이후와 주말에 투잡까지 뛰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작게나마 자기 명의의 전셋집까지 마련한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집안 환경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 제가 결혼할 사람으로 제 남편 데리고 갔을 때 마냥 반기기는 쉽지 않으셨겠죠. 제 기분 상하게 할까봐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못마땅한 기색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살아온 배경과 남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되시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림이 피게 되어 조금은 여유롭게 지내도 될 당시에조차도 저와의 미래를 계획하며 여전히 치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며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신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정서방이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 아니겠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인데 적어도 내 새끼 손가락만 빨고 살게 할 일은 없겠지 뭐. 저희 친정 부모님 제게 해주신 걸로 생각하면 제게 그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저 역시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부서져도 아랑곳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 축복 속에 부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은 장인어른 되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그리 편치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 자체가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부모뻘 되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어떻게 살갑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것부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무래도 하나뿐인 사이가 어렵긴 하셨는지 서로 꼬박꼬박 예의는 지키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중간에서 서로 사이 좀 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또 사위인 남편을 챙겨주지 않으셨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희 결혼할 때부터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워낙 시댁이야 당장 당신들 입에 풀칠하기에도 바쁜 입장이다 보니 처음부터 도움 기대하지 않았고 은근히 넉넉한 저희 친정집 덕 봤으면 하는 듯한 태도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건 남편 쪽에서 단호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자식 앞으로 10원짜리 한 장 더 들어갈까 싶어서 아까워서 벌벌 떨던 양반들이 나 넉넉한 집에 장가 든다고 하니까 사돈덕 볼 생각을 해?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내고 괘씸해하던지 덕분에 남편 선에서 시댁과 얼굴 붉힐 일은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저 사람이 크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았기에 저렇게까지 본가 식구들과 선을 그으며 모질게 구는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 제 친정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남편 입장도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또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결혼 전보다는 친정 부모님께 다소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짬이 나면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과 식사 자리도 만들려는 등 노력을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사이에 낀 저만큼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테니 다들 친하고 가깝게 지인에게 만들어주겠다는 핑계로 자꾸 제 고집만 피우기도 그렇더군요. 그렇다고 자기 본가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아 별다른 일 없으면 휴일에 주로 집에 있는 남편만 떼어놓고 저 혼자 쏠랑 친정에 가버리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슬슬 은퇴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아마 심경이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외동딸이라는 말씀은 드렸죠? 그 즈음에 저희 친정아빠께서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미연이 너는 너대로 네 일 있고 나 가고 나면 이제 회사는 누굴 믿고 맡겨야 하나? 아빠 아직 정정하시면서 괜한 소리를 하신다. 쓸쓸함이 느껴지는 친정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로서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 친정의 자식이라고는 외동딸인 저 하나뿐이었고 저는 당시에 제 전공 살려서 아버지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피 좀 섞였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 일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가 친척 데려다가 바지 사장 시키실 분도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을 열정을 쏟아부은 소중한 회사였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물러나셨지 어설픈 사람 데려다 앉혀서 회사에 악영향 끼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막상 은퇴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 자식인 제게 회사 물려주지 못하게 되신 게 많이 서운하게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간혹 저희 아버지 은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인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종종 꺼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는 사위 있잖아. 그 집 사위 그렇게 성실하다고 자랑해놓고 그래도 아예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사위한테 맡기는 쪽이 더 낫지 않아? 에이, 그 사람 직장은 어떡하고요. 설마니 회사 대표 자리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겠어? 자꾸 곤란한 소리가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희 친정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 일에 있어서만큼은 공적인 부분에 절대로 사적인 부분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사회생활 햇병아리로 보이는 남편에게 대뜸 대표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았어요. 뭐 지인분들이야 자기 일 아니니까 그렇게 쉽고 편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아마 아버지 듣기에도 그렇게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런 당혹스러운 이야기 나왔을 때는 남편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주제에 어떻게... 솔직히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쉽게 헛바람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들쑤시면 괜히 혹시나 하는 생각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회사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건데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담이실 테고요. 그 즈음부터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회사 생활이나 업무 관련해서 조언을 얻거나 질문을 하는 등 태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다니던 회사는 저희 아버지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곳이기는 했지만
비슷한 계열의 업종이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평소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이 자기는 장인 사업에 욕심이 없다고, 자기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할 거라는 어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호를 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아버지 회사와는 거의 접점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그래도 남편은 전체적인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종업계로서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급으로 따지면 회사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저희 친정아버지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결혼 이후로 2차례에 걸친 승진을 거치면서 제법 경력도 쌓아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워낙 일이야 타고난 부분이 성실한 데가 있기도 하고, 또 먹고 살겠다고 자의반 타의반 일이야 늘 성실하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으니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저희 친정아버지께 점수를 깎아먹을 부분은 아니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저로서는 남편이 늘 어렵게만 생각하던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스스로 다가가려고 자기 딴의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평생 사이가 좋지 못하셨다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같이 산 거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만 죽도록 하셨지.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아버지 술버릇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셨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가도 집안일은 반드시 여자가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졌던 시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도 허리 한번 펴기 힘들었던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본가와 시아버지를 지긋지긋해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어머니에게는 안타까운 마음과 애틋함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삶이 힘들다 보니 자식들에게 폭언도 자주 퍼부으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만큼 난폭하지는 않으셨으니 그나마 자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 더 의존을 하게 됐겠죠. 시아버지 생전에는 지방의 본가 쪽에는 눈도 돌리기 싫어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 떠나시고 나니 종종 혼자 시어머니 들여다보겠다고 한 번씩 내려가기도 하고 서울에 저희 집에 모시고 올라와서 가끔 저와 함께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랬습니다. 저야 워낙 어린 시절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많던 남편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나마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싶어 대면대면한 시어머니 모시는 일도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연아, 어떡하니?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소식 듣고 허겁지겁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특히나 저희 친정엄마는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처럼 오열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이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덕분에 저나 저희 친정엄마는 세상 모진 풍파 맞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그 때문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까지 보내놓고 나셨어도 여전히 소녀 같은 부분이 남아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싫지 않아 하셨고요. 여전히 순수한 면이 남아있는 친정엄마를 보는 게 저희 아버지 기쁨이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욕을 먹으면 먹었지. 네 엄마 모진 소리 안 듣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이 먹게 하려고 그 고생을 한 건데 좋지 그럼. 한 번씩 제가 장난처럼 아빠는 딸 둘 키우는 기분이겠다고 놀리듯 말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든든한 배우자이자 세상 모든 힘든 일로부터 막아주려고 하던 남편이 병을 얻었다는 소식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아버지 병명은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분인데 어쩌다 그런 몹쓸 병에 걸리셨는지 저희 친정엄마나 저나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은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은 정정하신 친정아버지신데 이렇게 무서운 병을 얻기에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기에 더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연세에 맞지 않게 병 진행이 빠르다는 것도 너무 걱정스런 부분이었어요. 애초에 저희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나 매년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으시던 분이셨기에 암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다는 상황임을 알게 되고 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살면서 후회되는 것 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귀한 자식 고이 키워 제 짝도 찾았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나 가고 나면 네 엄마가 제대로 버틸까 싶어 그게 걱정일 따름이지. 당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에도 덤덤하신 아버지셨지만 남겨질 친정엄마에 대한 걱정만큼은 쉽게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든 힘든 사람 더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티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셨지만 제 앞에서는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셨던 친정엄마셨어요. 아무리 자기 모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평생 어머니 곁을 지켜오신 분인데 그걸 모를 리 없으신 아버지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평생 옆에서 내가 챙겨주던 사람인데 나도 없는 그 집에서 저 사람이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는 당신 아프신 건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저 엄마 걱정뿐이셨습니다. 그 두 분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 평생을 지켜봐왔던 저였기 때문에 저라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정서방, 자네가 내 회사를 맡아줬으면 하네. 네? 이건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은퇴 준비하시며 대표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줄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얼마간 남편이 친정아버지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회사를 맡길 정도는 못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단,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약조를 해줬으면 하네. 나 가고 나면 우리 미연이 엄마 절대로 혼자 두지 말게. 그제야 아버지께서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시는 건지 그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남편에게 회사 대표직을 맡는 데에 대한 조건을 다신 거였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합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야 좋죠. 남편 만나 결혼해서 같이 살기 이전까지는 평생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고 결혼해서 남편이랑 지내면서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처럼 부모님과 셋이서 오붓하게 지내던 시절이 문득 아쉬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친부모도 아니고 장모를, 그것도 그동안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도 못한 사이였잖아요. 물론 서로 깍듯하게 예의 지키긴 했지만 합가해서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뜸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인어른.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장인 장모님께 자식이라고는 이 사람 하나뿐인데 저희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면 또 어디에 의지를 하시겠습니까? 거절이 쉽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망설이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일단 제 선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정리를 했을 텐데 오히려 저보다 쌍수를 들고 반기는 남편에게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손을 꼭 쥐고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네. 고맙네, 정서방. 떠나는 길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미연이랑 정서방 뿐이네. 고맙네.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야 걱정스런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괜찮겠어? 그래도 당신 입장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님은 나한테도 어머니지. 장인 장모님 두 분 사이가 저리 절절하신데 장인어른 떠나시고 나면 장모님 혼자 헛헛해서 어떻게 혼자 지내시겠어. 장인어른께서 먼저 말씀 안 꺼내셨으면 내가 먼저 이야기 꺼냈을 거야. 정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친자식처럼 장모님 잘 모실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호언장담하는 남편 말에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그 모든 당혹스러움을 이길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라고 저희 엄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배우자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 의견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저렇게 나와주니 저로서도 정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회사 대표 맡는 문제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런 것 다 이길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서로 잘 합의가 된 다음부터 남편은 곧장 자기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저희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제안 오자마자 바로 사표 쓴다고 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의지가 강하고 아버지까지 먼저 그런 제안을 해주신 상황에서 쉽게 말을 보태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진 남편분이 괜히 초치는 소리 할까 싶어 더 입을 조심하게 되기도 했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 배우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긴 무슨. 남의 회사에서 욕 먹어가며 일할 때도 있었는데 곧 내 회사 될 거라고 생각하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일해도 지치는 것 같지도 않아. 남편 입에서 나오는 내 회사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나와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며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그 즈음에 아버지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하루라도 저희 곁에 더 머물러 주셨으면 싶었지만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하루하루를 실감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저희 부부에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셨습니다. 내 안사람 좀 우리 미연이 엄마 잘 부탁하네.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예,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자식처럼 모시겠습니다. 여보, 여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와중에도 당신의 아내부터 먼저 챙기는 남편을 보고 친정 어머니께서 하염없이 오열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친정엄마를 꽉 끌어안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쳐냈어요. 저희는 그렇게 친정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에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인망 좋게 잘 살다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더는 그런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몸 가누기도 힘들어 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열하다 벌써 몇 번은 혼절하셨던 어머니까지 큰일 날까 싶어 노심초사한 마음에 그 곁에서 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동분서주 조문객들 챙기고 상조 노릇하느라 바빴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솔직히 저희 어머니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른 일 봐주는 남편을 고맙게만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조문 와주신 분들 대부분은 사업적인 인맥이다 보니 앞으로 남편이 대표가 되어서도 도움받을 일이 많으신 분들이셨죠.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그런 분들을 눈에 띄게 반갑게 맞이하는 남편 태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자꾸만 불쑥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을 누르느라 애를 먹었어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 분위기 마냥 우중충한 것보다는 저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겠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곧 회사 대표가 되고 나면 자주 얼굴 뵈어야 하는 분들이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어머니 돌보다 보면 금방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까지 마치고 아버지 산소까지 모시고 며칠은 친정에 가 있었어요. 앞으로 합가를 하려면 정리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엄마 상태를 생각하면 벌써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무리였고 다만 엄마 혼자 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불안해서 엄마 곁에 있겠다고 한 거죠. 그래, 장모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 당신이 옆에 있어드리는 것만큼 더 큰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는 제 말에 반색을 하며 따라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식처럼 우리 엄마 함께 모셔주겠다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엄마께서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시기만을 바라며 다른 데는 일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급하게 가지러 갈 것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갑자기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너 벌써 왔니?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같이 현관문 따고 들어갔더니 안에서 퍼뜩 놀라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당연히 사돈인 친정아버지 조문을 시어머니도 하셨죠. 그러고 정신이 없어서 바로 본가로 내려가신 줄 알았는데 벌써 아버지 모시고 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 보고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거기다 하고 계시는 차림새가 편한 것을 보니 벌써 며칠은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남편한테는 그런 소리를 한마디도 듣질 못했거든요.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 그 사람이 말을 못했나 싶었는데 순간 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그게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며 박스 앞을 막아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펼쳐본 박스에는 세상에 시댁에서 시어머니 쓰던 물건들이 몇 박스씩이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장을 저한테 딱 걸렸으니 더는 잡아떼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시어머니 뒤로 안방에서 문을 열고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남편이 부수수한 몰골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당신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짐들이 왜 다 여기에 와 있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진 말투로 추궁하자 남편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줄 모르겠는지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이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더니 뻔뻔스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한테 따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엄마 여기서 지내시게 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장모님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내가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봤으니까 엄마 혼자 그 지방에 고칠 때도 많은 낡은 집에 혼자 두시느니
내가 그냥 올라오시라고 했어.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로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엄마 모시기로 하고 회사 물려받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셔서 그렇지 곧 합가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어쩌고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이미 다 이야기 끝났잖아. 우리 친정엄마 모시기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치자 놈이 저를 휙 노려보며 되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해? 당신한테만 엄마 있어? 나도 엄마 있어. 당신 엄마 모시는 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엄마 모신다니까 지금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저로서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먼저 저희 엄마 모시겠다며 쌍수 들고 환영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엄마만 모시겠다고 이런 소리해? 당신이 먼저 우리 아빠 앞에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며 친자식처럼 장모님 모시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왜 나만 너네 엄마 모셔야 되는데? 나 낳아준 건 우리 엄마인데 내가 내 엄마 놔두고 왜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진짜 미쳤어? 돌았어? 내 부모 내가 모시겠다는데 그게 미친 소리냐? 너도 시엄마 모시라니까 싫다고 이렇게 발광을 하면서 나더러는 당연히 네 엄마 모시라고? 내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데 모셔도 장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를 모셔야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편 폐하게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저 인간 손을 붙잡고 부탁하셨는데 저희 친정엄마 부탁하겠다는 단 그 하나 때문에 그럴 능력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 대표 자리까지 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놈 저거 처음부터 우리 친정아버지 회사 먹을 욕심에 눈이 벌게져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병든 아버지라도 서슬퍼런 저희 친정아버지 생전에 저희 모녀 무시하는 꼴 봤다간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을 깜냥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게 너 믿어서 우리 아빠가 준다고 하신 것 같냐고. 우리 엄마 잘 돌봐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맡긴 건데 네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우리 엄마한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간 사람이야. 이미 간 거고. 그럼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회사 대표 공석 만들 거야? 당신도 상황 파악 똑바로 해. 제 엄마만 귀한 줄 알고 우리 엄마 소홀히 되었다가는 나 가만 안 있어? 아이고, 다들 왜 이렇게 흥분을 해서는 어미가 아직 진정이 안 되는가 보다. 금수만도 못한 놈도 자식이라고 살살 제 아들 달래가며 제 눈치 보는 시어미도 역겨웠습니다. 제 아들 이만치 살게 해준 게 다 누구 덕인데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어미라는 것이나 그냥 확 죽여버리고 나도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배신감이었어요. 저것들 더 보고 있다가는 내가 역겨워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대로 내 집을 네 발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놈의 역겨운 짓거리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저런 악기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제 인생 하나만 망친 게 아니라 내 부모한테까지 못할 짓 했다는 생각에 내 머리를 찢고 싶었어요. 그만큼 복수심은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저거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럴 바에야 저놈 두 번 다시 재구실 못하게 만들고야 말리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잘도 가더군요.
내게 불행한 일이 닥쳐도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야속했으나 그런 생각할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남편이 회사 대표로 취임하기로 한 날이 되었죠. 비록 회사 임원은 아니었으나 선대 대표의 가족 자격으로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 역시 참석했습니다. 저쪽 단상 쪽에서는 벌써부터 기어나온 남편 놈이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주 살판이 났더군요. 그 와중에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으나 마치 제 놈이 이기기라도 했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고 시선을 돌리는 놈이었습니다. 이윽고 취임식이 시작되고 저희 가족과도 돈독히 지내던 이사님이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대표의 취임에 걸맞게 그 소개도 격이 있는 분이 해주시는 게 모양이 좋을 테니까요. 벌써부터 제 이름 호명될 생각에 의자에서 들썩들썩 하는 놈이 그렇게 천박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새로운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석 이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슬금슬금 일어나던 놈이 망부석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사님 입에서 나온 새 대표의 이름은 당연하게도 그놈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놈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와중에도 태연히 걸어 나온 이는 저희 가족과도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문 경영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뢰해 오신, 제게는 어릴 적부터 삼촌 해가며 따르던 분이셨으니까요. 아니야, 이거는 뭐야? 저긴 내 자리야! 감히 새 대표님이 취임하시는 소중한 자리에서 태악을 부리는 놈 진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미리 배치해둔 경호 인력이 기다렸다는 듯 잽싸게 놈을 양쪽에서 연행하듯 끌고 식장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저희는 새 대표님의 취임사를 귀 기울여 듣고 회사의 새 미래를 축복하며 우렁찬 박수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식 잘 치르고 나와봤더니 그 수십 분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놈이 페인꼴이 다 되어 망연자실 널브러져 있더군요. 끌려 나오면서도 꽤나 설쳤는지 경호 인력들의 험하게 다뤄진 티가 났습니다. 딴에 대표될 꿈에 부풀어 쥐뿔도 없는 놈이 명품 맞춤 양복까지 맞춰 입었던데 벌써부터 손때에 구겨지고 씨름이라도 한 판 한 모양새였습니다. 놈이 저를 보자마자 튀어올라 달려드는 걸 경호원 앞에 막혔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오늘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소리를 쳐도 우리가 쳐야 할 판에 이게 어디서 감히 적반하장 소리를 쳐? 감히 누구 앞에서? 이 회사랑 아무 연고도 없는 실업자 주제. 연고가 왜 없어? 내가 여기 대표인데, 내 자리인데. 그럼 우리 아빠 약속 그렇게 무시하고 설치던 주제도 모르는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둘 줄 알았어? 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 명함도 못 내밀 놈을? 놈과 놈 어미가 제 집에서 살판났다고 설친 바로 그날. 이런 일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저희 친정아버지가 놈에게 대표 자리를 약속한 그날의 뒷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놈 없이 저만 따로 불러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 어떻게 흘러갈지 어찌하니? 혹여나 정서방이 나 가고 난 후에 딴소리를 하거들랑 네가 정리를 잘 해줘야 한다. 변호사와는 이미 얘기를 해두었으니. 역시 저희 아버지 그동안 사업을 허투루 하신 건 아니었더군요. 말만으로 사람을 쉽게 믿는 분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사위에게 회사 맡기기로 결심하시고도 혹시 모를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면 계약서까지 준비해 두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입장에선 불안하셨겠죠. 사위가 회사 먹을 욕심에 당신 앞에서 입안에 혀처럼 굴어놓고
취임 후에 친정어머니 일은 나 몰라라 할까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조금 서운하게도 느껴졌는데 못난 딸 자식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현명하신 아버지셨어요. 놈이야 몰랐겠죠. 저대로 설치다 더 비참한 꼴 맛보라고 놈 대표 명패 찍히는 것까지 일부러 방관했으니 이미 인수인 게 다 마쳤겠다. 남은 건 형식적인 취임식 뿐인 줄 알았던 놈 속여먹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바쁘게 대표 맡아주실 전문 경영인분과 법적 계약 절차까지 다 맞춰놓고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법적인 안정장치 제대로 써먹고 있던 저였습니다. 네가 우리랑 계약서 한 장을 쓰길 했어? 여기 대표 고용계약을 하길 했어? 네 놈이 어딜 봐서 우리 아버지 회사 대표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 감히 언감생심, 어딜 욕심내? 멍청한 놈이 꼴에 욕심만 많아서는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우리 아빠 기만하고 사기나 친 놈 주제에 여기 어디에도 네 놈 자리는 없어! 아니야. 분명 나한테 대표 자리 주겠다고 해놓고 이런 법은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러는 네 놈은 주제도 안 되는 놈 대표 자리 주기로 한 건 오로지 우리 엄마 모시기로 한 그것뿐인데 우리 친정 식구 다 속여놓고 내 집에 우리 부모 덕으로 사는 집에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엄마를 모시겠다고 들여놔? 우리 엄마 아빠 잊고 충격에 정신도 못 차리시는 그 틈을 노려서? 그러고도 네 놈이 사람 새끼냐? 끝까지 제 잘못 모르고 빽빽 악을 쓰는 놈에게 저도 그동안의 놈 금수만도 못한 행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절대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입니다. 안 돼. 안 돼! 제 것도 아닌 거 빼앗기고 악을 쓰며 우는 놈에게 날카로운 말로 놈 속을 후벼 팠습니다. 네가 나 아니었으면 주제에 어떻게 여기 비벼볼 생각이라고 했겠어? 너야말로 우리 집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인데 네 놈한테 미쳤다고 회사를 주겠어? 우리 집안 회사인데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람한테 맡겨야지. 네 놈 같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 아니라 네 놈은 그렇게 피 섞인 거 따지는데 가서 네 어미랑 손가락이나 빨아. 더는 우리 가족도 아닌 주제도 모르는 놈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경호 인력 동원해 놈을 건물 밖으로 질질 끌어다 던져버렸습니다. 주제에 있지도 않은 놈 사회적 체면을 있는 대로 다 깎아버렸죠. 이혼 소송은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우리 친정 것. 이제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잃은 것에만 눈깔이 뒤집혀 폐인된 놈 이겨먹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놈 꼴은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렸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랬는데 그걸 다 빼앗아야 속이 시원했냐고? 어미야, 얘가 이렇게 뒀다가는 정말 사랑 구실도 못해.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제발 내 아들이라도 거둬다오. 욕심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망쳐놓는지 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이 앞으로 제정신으로 성실하게 제 앞가림하고 살 일은 없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렇게 평생 가지지 못한 것에 눈 멀어 엄한 사람 원망이나 하며 제 인생 갉아먹겠죠. 그쪽 보기에도 저놈 꼴이 멀쩡하지가 않을 텐데 뻔뻔하게도 거둬달라는 소리가 잘도 나오네. 그렇게 핏줄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우리 가족들 등쳐먹으려고 하더니 꼴 좋네요. 이미 법적으로 갈라서서 남난대는데 거두긴 뭘 거둬. 쥐뿔도 가진 것 없으니 빈대부틀이 하는 소리에 2번 멍청하게 속아주겠어? 한 번만 더 나타나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곱게 안 보내줄 테니 대개 아들 데리고 썩 꺼져요. 그렇게 사람들 손에 비참하게 질질 끌려 나가는 것들 흉하게 우는 꼴이 그들에 대한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자기 사람 귀한 줄 알았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바 부탁하던 사람을 기만하지는 말았어야죠.
조금도 후회스럽거나 안타까운 마음 남지 않는 제 나름대로의 후련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러 힘든 일 겪으며 고생하기는 했지만 서로 가장 위해주는 모녀가 함께 지내며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픔도 잘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사정하시면 우리 딸 잘했다며 다독여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